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이서구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치부의 김민지 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확인서 네 건 다 허위, 가짜입니다. 동창도 돌아섰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공주대 이제 인턴이겠죠, 소위 인턴 활동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증인이 나왔는데 김 기자, 이 증인이 정경심 교수 쪽에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주대 김모 교수가 증언을 하러 이제 법정에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의 대학 동창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공주대에서 이제 받은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련된 증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확인서를 이제 조민 씨는 이후에 대학원 입시에도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고등학생이 연구에 어떤 기여를 했겠느냐. 그리고 조민 씨가 허드렛 일 한 거를 내가 너무 좋게 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조민의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창이기도 한 정경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좀 후회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예. 당사자의 증언이 결국 이렇게 나온 가운데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실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 기간 문제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10대 아이가 학교에서 하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생활체험하고 인턴 증명서 받아와서 학교에 낸 것이 비난받아야 그 아이를 비난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자,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목소리 듣고 왔고요. 어제 그 법정에서는 또 이러한 풍경도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봐 주시죠. 어제 이제 그 김모 씨 공주대 교수, 정경심 교수의 이제 대학 동창입니다. 이 공주대 교수 김모 씨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어항 물 갈아주는 일을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이 김모 씨, 이 교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항 물갈이 작업만 진짜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민이 공주대 체험 활동 확인서 4건은 모두 진짜다? 아닙니다. 4건은 모두 허위입니다. 이렇게 시인했다는 거죠. 우리 이서구 평론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그전부터 알아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그런 건데 이걸 너무 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그 대학원생 직접 논문 작성한 그 주체인 대학원생 얘기를 들어봐도 영어를 좀 잘한다니까 하라 그랬는데 그 영어도 보니까 전체 문맥이 아니라 단어 한두 가지 해준 정도고 기여도가 1% 남짓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한 거는 어떤 이유로도 이거는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국 그 씨가 그런 그전부터 그렇고 지금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국 씨를 그렇게까지 중요한 국가직에 사용하고 마음의 빚을 느꼈다는 그 대통령도 이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주대 조민 씨의 체험 활동 확인서, 소위 우리가 이제 쉽게 인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건이 다 이제 가짜였다.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동창, 그 공주대 교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김 기자, 이번에는요. 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이 공주대 인턴 참여 전부터 논문 초록에 이름이 등재돼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제학회에 발표됐던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돼 있는 연구원이 증언한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증언했어요? 내가 조민을 만나기도 전에 논문에 이름부터 넣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었던 조민의 이름을 교수 부탁으로 넣었다.
사실상 조민의 연구 기여도는 1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여도 하기 전에 그냥 이름부터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원래 조민 씨는 언론 탓을 하면서 제대로 봉사활동하고 인턴한 것도 맞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조민 만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조민 씨가 공주대 그 논문 초록에 3저자로 이름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법정에서 증언한 분은 그 조민이 3저자의 이름을 올린 그 논문의 제일 저자입니다. 그 제일 저자가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조민을 만나기도 전에 이 논문에 이름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민 이름 두 글자. 만난 적도 없었던 조민 이름을 그 김 교수 부탁으로 내가 넣었어요. 조민의 연구 기여도요? 글쎄요. 한 1에서 5% 정도 될까요? 조민 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해 10월. 나 위조한 적 없어요. 장 수장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턴 참여하기 전부터 벌써 논문 초록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논문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이 논문이 과연 제대로 된 논문이냐라고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주대 김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경심 교수랑 친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다 진행을 해줬단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증언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아하. 그러한 증거물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증거물이 없으면은 그냥 아유 내가 뭐 논문 이런 거 다 실험 잘 해가지고 해줬어요라고 해도 되잖아요. 뭐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대 김모 교수나 같이 참여했던 연구원 같은 경우엔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이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씨는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거는 뻔뻔스럽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어제 이 법정에서는 검찰 측이 정경심 교수와 조민 씨가 거짓말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또 공개했습니다. 검찰 측이. 자, 이 정경심 교수의 대학 동창 공주대 교수 김모 교수가 이런 겁니다. 서울대 면접 앞두고 거짓말 리허설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면접을 앞두고 조민 씨가 면접을 앞두고 조민, 정경심 그리고 김모 교수가 만나서 논문 숙지 리허설 정황을 어제 검찰 측이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가 공개된 거예요. 그 음성 녹취가. 그러니까 이 김모 교수가 조민 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연구한 언니가 영어 잘 못해서 프리젠테이션 맡았고 그래서 공동 저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조민 씨가 네라고 합니다. 그래픽 돌아갑니다. 그리고 김모 교수가 조민 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뭘 했는지는 정확히 숙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민 씨가 또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는 이 논문에 제3저자로 올릴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논문 내용을 잘 당연히 모르고 있었을 테니 저렇게 3자가 만나서 서울대 의전원 면접 전에 이게 거짓말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 측의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최창렬 교수께서는 이 뉴스를 접하시면 남다른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걸 떠나서 예. 저도 자식의 대학을 이제 가고 했었는데 상상이 안 가는 거고요. 저도 뭐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작년 9월부터. 근데 이제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기소 중이잖아요. 기소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김모 교수라는 분이 김모 씨 공주대 교수죠. 정경심 교수의 대학 동창이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체험 활동하면서 이거는 부탁받아서 했다라고 거저 못한 게 참 후회스럽다라는 말도 했고 예. 또 여기 뭐 교수 부탁으로 넣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 공주대 연구원 예. 이분이 명백하게 이거는 이분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정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부탁한 거잖아요, 이게. 하하.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뭐 진영을 떠나서 말이죠. 예.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됐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최종 그 결과는 뭐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가려지겠습니다만. 예. 저도 이 정황으로 볼 때 이분들이 거짓말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진술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이다. 예. 자, 조민 씨의 아버지죠. 조국 전 장관이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죠. 원래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한 칸씩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4년 전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또 하나 공개된 사실은 이런 점도 있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입시 도와준 대가로, 이런 제목의 그래픽이죠. 어제요, 그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녹음 파일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음성 그 녹취가 공개된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차례 거론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대학 동창 김모 씨 공주대 교수가 정경심 교수에게 야, 짧은 봉사치고 아주 좋은 내가 선물을 받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아, 넥타이가 좀 야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모 교수가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경심 교수가 아하, 그거 내가 그걸로 결정한 겁니다.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딸 조민 씨의 어떤 체험 활동 확인서를 끊어준 대가로 이 김모 교수에게 넥타이를 선물했고,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도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것이죠. 이석호 평론가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저 넥타이를 준 과정에 넥타이 뭐 야하다, 내가 결정했다, 이 말 하나하나가 그동안에 이 현 정권이 이 어떤 정적을 공격할 때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꺼내가지고 증폭시켰던 그 구절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에. 근데 정작 당사자들 자기들이 그래놓고는 지금 왜 저렇게들 나오는지, 저는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정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뭐 그 잘못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지금 자기들은 똑같은 맥락 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한번 글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좀 계속 좀 언론에서도 추적을 하고 발언들을 끝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는지는 끝까지 좀 봐야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가 좀 해결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지금 이제 다뤘는데요. 잠깐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거돈 그 부산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청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4월 초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거돈 시장 쪽에서 그 피해 여성 쪽에게 내가 사퇴는 하는데 다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 이후에 내가 사퇴하겠소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죠? 그 피해 여성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이 성추행 건이 총선에 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오거돈 시장 측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뭐 합의했다, 이런 식의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 성폭력 상담소 쪽에서 오늘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혀왔네요.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선거 이후에 오 시장이 사퇴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 여성이 오 시장 측과 합의한 바 없다. 네. 오 시장 측과 내가 뭐 4.15 총선 이후에 사퇴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오 시장 쪽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이런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 소장, 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렇다면 4.15 총선 이후에 내가 오 시장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여성이 합의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다는 것인데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 그렇다면 이 부산시의 정무팀이 예.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물밑에서 많이 움직였다라는 이게 명백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허허.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이것을 감추고 예.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 이렇게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측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어쨌든 감춘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 쪽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혀와서요. 저희가 그 사실관계는 좀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니까. 또 근데 이런 예. 일이 또 지금 또 밝혀진 게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은 예.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여직원이 예. 회식한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검찰에 경찰에 지금 예. 고발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소속에 있는 그러한 광역단체장들의 뭐 본인 문제든 아니면 거기 비서실의 문제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건은 아직 뭐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니까요.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예. 조금 이제 막 두서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뭐 잠깐 막 속보식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얘기로 넘어갑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이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결심 공판 재판이 있었는데 김 기자, 검찰 측이 유 전 국장을 향해서 뭐 아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전래동화를 보던 시절에 이게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탐관오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어쨌든 유재수 전 국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재수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어쨌든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국회에 나와서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한 바가 있거든요. 당시 유재수 전 국장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 아니었나?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의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맡았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한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징역 5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5년을 구형했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유재수 전 국장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탐관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정말 백성의 재물을 탐내가지고 빼앗는 아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일컫는 말인데 오죽하면 검찰이 구형하면서 유재수 당신은 탐관오리의 전형입니다. 이런 말을 썼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유재수 전 국장은 또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판단들이 되시는지요? 자, 보시죠. 지인과의 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 공여자들, 그러니까 유재수 자기한테 뭐 골프채를 주고 뭐 월세 대납해주고 이런 사람들, 뇌물 공여자들은 나와 가족 같은 패밀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친한 지인들과 내가 정을 주고받았다는 게 내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국장은 골프채 받고 항공권 받고 오피스텔 월세 대납 받고 이런 게 대가성이 없었다. 가족 같은 사람들끼리 뭐 받은 것뿐이다. 기브 앤 테이크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건데 이석호 평론가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한 말씀 하시죠. 예, 이건 뭐 아주 과거로 올라가면 뭐 옛날에 올로비 사건부터 해서 예. 검찰이 이런 부분 처리할 때 보면 향응을 주고받는 그 대목에서까지 금액도 다 하고 하는 이게 그동안의 처리의 전부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만은 이게 뭐죠 정의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다. 근데 그 그러면 이전에 이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걸로 다 처벌된 건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이게 뭐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될지 철면피라고 해야 될지 이런 측면이 하나 들고 더구나 이게 그냥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게 이 유재수 국장이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수행비서를 했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사석에서는 제니 형 이렇게 부른다고 허허. 합니다. 그런 사람을 나중에 또 다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로 감찰을 받으려니까 무마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마할 때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런 거가 다 있었기 때문에 작용된 것 아닌가? 예. 뭐 이런 점점 등등을 볼 때 이 문제는 명백히 밝혀야 되고 예. 여기에다가 앞으로 현 정권이 알겠습니다. 실정까지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네요. 예, 장 소장 10초. 네, 뭐 마음 터놓고 지낸 사이,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잖아요. 예. 공직자들 범죄와 비리는요,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하하. 모르는 사람한테 돈 안 받습니다. 꼴부치 안 받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서 비리가 시작되고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유재수 국장 같은 경우는요,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장 소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재수 전 국장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김평일 주목에도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입 닫은 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됐고 말끔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를 들면 짠 하고 나타나면 이 건강 이상설이 딱 이게 불식이 될 텐데 북한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 걸음 들어갑니다. 자, 그제 조선중앙TV가 이러한 것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벌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쿠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닐 베르무데스 동지. 존경하는 주석 동지, 나는 생일 60돌을 맞는 주석 동지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원래 건강 이상설 등이 보도가 되면 방송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의 건재함을 과시하곤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렇다 할 김정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김정은이 뭘 했다, 외교적 활동을 한 모습, 사실들을 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시리아를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얼마 전에 김일성의 10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답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최근 모습이나 행보 같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영환 한국관광대 초빙 교수가 나와 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답전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리아에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의 사진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건강 이상설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럼 답전은 보냈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외무성에 15년 동안 근무를 외무성에 또 베테랑 근무자셨잖아요. 근무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월 초에 이제 외무성이 이런 수반의 생일, 국경절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지도자께서 답전이나 축전을 보낼 대상들은 이렇습니다. 축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묶어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걸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미리 다 돼 있는 거를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고요.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스케줄에 나가는 전 루틴 외교거든요. 루틴 외교다. 루틴 외교라 저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고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고 저거는 북한 외교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계속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무언가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픽 좀 넣어주시고. 자, 김정은이 수술을 받다가 실패했다고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받은 수술이 실패했다고 들었다. 다만 현재 김정은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우리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 정상 활동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결은 좀 달라요.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좀 싣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영환 교수는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좀 새롭게 뭐 좀 들으신 얘기라든지 있으실까요? 지금 뭐 제가 어제 저녁에 저 북중 국경 지역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북중 국경에서는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뭐 건강 이상설에서부터 유거설까지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4월 15일 날 그 신성하다고 하는 태양궁전 참배에 빠진 것 때문에 맞았죠. 그것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뭔가 수군수군 되면서 이것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면 유거설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뭐 그거를 우리가 매 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이 저런 북한 주민들도 지금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예술 공연을 보거나 어느 군부대를 시찰 가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해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8, 9일이 지났는데 계속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4월 14일 행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했다는 보도가 없고 4월 15일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고설과 이런 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또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미군 정찰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요. 정찰기도 돌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이상 신호는 분명히 생겼다. 그런데 여기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은 지금 중국 대연락부가 뭐 안다는 말을 하는 패널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지금 그냥 북한 당국의 한 20-30명 정도만 딱 알고 있을 극비 중에 극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에서도 소위 힘 있다는 아주 그냥 소수 그 그룹 정도만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있지 아무도 지금 모른다. 거의 극비에 붙여진 상태다. 북한에서 원래 지도자의 신변은 극비인데다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더 철동 같은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중요한 행사들의 연이어 빠졌고 그리고 정찰기들이 떴는데 뭔가 이상 신호들이 있고 지금 헬리콥터가 12일 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미국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지도자의 상태가 딱 이렇다. 요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NN 뉴스 같은 거 나오면 흔히 페이크 뉴스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우리도 잘 모른다. 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잘 있고 바란다.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서 더 발전된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도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언가 있은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은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 사정이다. 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 두문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 기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된 무슨 얘기도 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뭐 코로나와도 연관이 있다 이러는데요. 그동안 사실 북한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 과시한 바 있거든요. 지난 방송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자그마 한 틈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예견성 있게 대책을 세워서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도쿄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재 원산 별장에 머무르고 있다. 원산에 머무르는 이유는 코로나를 피하기 위한 자가격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내놨고요. 산케이신문은 김정은이 인구가 밀집한 평양을 피한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얘기까지 나왔는데 고 교수 보시기에는 이건 좀 어떻습니까? 일본발 보던데요. 실제로 1월 말부터 예. 김정은 위원장이 3월 17일 날 평양 종합병원 건설 시공식장에 나타난 이후에 평양에서 동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포병부대, 박격포부대, 미사일 부대, 대형 방사포, 공군 훈련 이런 것만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을 떠나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원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산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러니까요. 원산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모인 고영희가 계속 있었던 장소라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건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11일까지 서해안에 있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11일 날 추격기 뭐 북한에서 요격기라 그러는데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14일 날 강원도 문천 바로 원산 위에서 공군 훈련과 미사일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옮겼다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동해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특각이 어머니가 있었던 원산 특각이니까 원산 특각으로 가든가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고 코로나 이야기는 저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은 데를 피해서 일부러 서해안과 동해안에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은둔을 하고 있다. 저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저렇게 뭐 코로나를 피해서 그런 정도는 그거는 아니다. 뭔가 지금 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김 기자 어때요? 지금 뭐 계속 우리 북한 뭐 이야기하면서 김여정 제1부 부장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중설이 나오니까 이제 대체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요. 한 그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이요. 아버지 김정일이 생전에 김여정을 두고 김여정에게 코털이 있었으면 내가 권력을 물려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 어쨌든 남자였다면은 권력을 물려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김정일이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 위원장 유고 시에는 김여정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전직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구민 당선자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변수를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가 공식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올랐고 김여정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남북관계 같은 때도 이제 보면 김여정 이름으로 담화가 나왔고 이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만일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김여정 체제로 가는 와중에 첫 번째 변수는 지금 받들고 있는 이 세대들은 다 지금 60대, 70대 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거의 30년 그들의 눈에 보는 김여정은 완전히 애승이죠. 다른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유고 시에 김여정 체제로는 일단은 가겠지만 북한에 좀 나이 있는 60대, 70대는 김여정을 저 어린애로 볼 거예요. 애송이로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이라는 존재입니다. 김평일이 누굴까요? 밑에 설명 이어지죠? 김정일의 이복 남동생이에요. 김정일의 이복 남동생.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촌이 되겠죠. 자, 김평일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 고영환 교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제가 김여정 제1부장 소리부터 먼저 잠깐 하면요. 제가 김여정, 김정은이 다닌 학교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성적표를 봤습니다. 성적표 보셨어요? 어떻든가요? 똑똑하든가요? 김정은 위원장보다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그래서 북한 간부들 속에서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북한 간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여정 소리를 하고 즉 김평일은 저하고 같은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산 고급중학교 다녔고 저는 평양외국어혁명학원이라는 걸 다녔고 외무성이 같이 있었는데 저는 김평일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낮게 본다. 김평일. 김평일은 이미 북한 간부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평일은 그 같이 한 학급에 있던 학생들까지 몽땅 지방으로 좌천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일이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만약에 김평일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여정까지 유고가 생겼을 때. 김여정까지 유고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김여정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김여정까지 뭔가 유고가 생겼다 그러면 김평일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김평일보다는 김여정을 얼굴로 내세운 북한의 체제가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김정은의 유고를 가상한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말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국무위원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김민지 기자의 순간 포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간 포착입니다. 함께해 주시죠. 텅 빈 교실에 선글라스를 쓴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뭔지 한번 볼까요? 수업을 인터넷에 올려줘요. 선생님만 올릴 수 있는 선생님이 올리면 모두 보면서 그만 놀고 공부할 텐데 모조리 싹 다 찍어 올려주세요. 첫장부터 끝장까지 모조리 싹 다. 트로트 가수 유산슬의 노래를 패러디한 수업의 재개발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대동세무고의 손형호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부산에서는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로 변신했습니다. 너희들 뛰놀던 이곳에 발자국 하나 없구나. 너희들이 없는 학교 아직 여긴 겨울이야. 너희를 찾아 다시 봄을 돌려받겠어. 어디서 학교가 너무 쓸쓸해. 어디서 너희가 필요해. 온라인 개학으로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그리움을 담았는데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변신도 감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지 못하고 수업도 원격으로 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면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 결정을 두고 통합당 전체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활동 기한을 못 박지 말 것과 또 전권을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환자가 병나면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 치유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얘기를 안 들으면 치유를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당장 당내에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비민주적 요구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당원들의 신임에서 선출되지 않은 분이 무제한의 임기 제한이 없는 권한을 가지겠다. 그것도 전권을 가지겠다라는 이런 발상에서 어떤 개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의 의사결정 자체가 국민들한테 우리 당을 스스로 다스릴 능력도 없고 개혁할 능력도 없는 정치적 무능자들이다. 정치적 검치산자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의 영입을 찬성했던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도 무제한 권한을 달라는 건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요청했던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기한 전권 위임이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다시금 요청할 계획이지만요. 이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조금 전 있었던 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일단 김종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유도하자 이러는데 합의했죠. 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추경안 심사를 재촉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국가의 재정이라는 건 중대한 문제죠. 이걸 당사자의 주관에 따라 규모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예측 또한 불가능한 기부라는 것에 의지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그런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포,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총선 참여율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측을 해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어떤지는 가끔씩은 정치인들의 예측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낙관론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면서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입니다. 자, 유권자들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서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어제 논란 이틀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문자 폭탄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평정심을 잃었다면서 부적절한 언사에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쏴!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인생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빛나는 인생을 위하여 G4 X10 화이트 에디션. 다우니 세탁세제. 빨았는데? 이럴 땐 다우니 세탁세제. 2배 많은 고효율 얼룩제거 분자가 남아있는 얼룩까지. 다우니의 상쾌함으로 세제도 이제 다우니. 우리는 기대합니다. 리조트 도시로 더 빨리 퇴근하길, 자연과 더 오래 발맞추길,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즐기는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네, 정치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